네, 안녕하십니까. 서범석입니다. 지금 접수까지, 특목고 자소 접수까지 이제 한 달여가 남은 시점에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점검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또 개선점을 모색해 볼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니까 많은 아이디어를 좀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가죠. 오늘 저기 4개 학교를 중심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자기주도 학습 전형은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들을 중심으로 지원을 희망하는 학교들을 전형 요강을 보고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 4개 학교의 전형 요소 특징을 한눈에 한번 파악을 해보죠. 1단계에서 이제 외대부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배수를 선발합니다. 다 마찬가지고요. 상상고는 근데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상상고 파트에서 이 부분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대원외고는 이제 1.5배수를 선발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단계 성적 반영 학기는 상상고만 특이하게 3학년 1학기까지 3개 학기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보통 뭐 본의 아니게 실수로 이제 B가 나왔다거나 3학년 2학기에 그런 학생들이 이제 상상고를 희망하는 경우도 있죠. 자소서 글자 수는 공백 제외 전부 1,500자인데 상산고만 이제 2,400자로 가장 깁니다. 가장 길고 특징은 외대부고는 이제 가이드라인은 없습니다. 하나고도 없고 그런데 상산고와 대원외고는 영역별 글자 수의 가이드라인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산고 같은 경우에는 자기도 학습 영역과 인성 영역을 포함해서 1,500자 그리고 독서 영역 3권이 이제 900자 이렇게 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원외고는 자기도 학습 영역이 700자 그리고 지원 동기 및 학업 진로 계획이 400자 그리고 인성 영역이 400자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급적 맞추는 것이 좋겠습니다. 면접 특징은 외대부고 하나고 공이 15분입니다. 15분이고 사고력 기반 개별 문항이 나옵니다. 하나고 같은 경우는 외대부고는 이제 자소서에서 주로 추출이 되는데 하나고 같은 경우에는 골고루 추출이 되기 때문에 전부 대비를 하실 필요가 있고 상상고 같은 경우에는 조금 유의를 하셔야 될 게 상상고는 공통문항 차기사고 공통문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 기반 면접에 가깝다. 그래서 개별 문항이 이제 중간중간 나오긴 하지만 각 면접방에서 사실은 개별 면접 문항보다는 창의사고 공통문항이 더 중요한 경향을 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원외고 같은 경우에는 가장 짧죠. 5분밖에 안 됩니다. 명시되기로는 이제 그 자소서랑 학생부에서 이제 골고루 나온다고 되어 있지만 제 경험상 주로 이제 자소서에 추출되기 때문에 자소서를 끝까지 잘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짧죠. 면접 시간이. 자, 외대부고 최종 점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점점 이런 추세로 가고 있죠. 고입 전형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학생 그 자신이다. 왜죠? 직접 정보인 이제 면접이 중요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학생답게 잘 살아야 되는 것이고 한순간에 뭐 결정이 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남들이 봤을 때 괜찮아야지 학생 자신이나 뭐 상대적으로 후한 학부모님께서 봤을 때 괜찮은 것은 별로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면접이 가장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외대부고는 2단계에서 면접 점수만 60점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몇 가지 좀 생각해 볼 문제들이 있는데요. 뭐 여기 뭐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고 학부모님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 학교 설명에서 나온 어떤 내부 세계의 관점과 제가 보는 어떤 외부 세계의 관점을 융합을 하신다면은 조금 더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거든요. 첫 번째로 이게 지금 4년 연속 학교 설명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인데 그 자소서에 이제 의사라고 쓰지 좀 마라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죠. 실질적으로 이런 고민을 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의사가 꿈인 학생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뭐 4년째 계속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외부 세계의 어떤 인위적인 개입이나 뭐 어떤 푸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중학생이건 고등학생이건 최상위권 학생이라면 누구나 한번 좀 꿈꿔볼 수 있는 진로가 의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연스러운 현상이 이제 반영된 결과라고 봐야지 이것을 너무 부자연스럽게 볼 필요는 없다. 그리고 뭐 우리나라에 저기 의대만 보내는 고등학교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 점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의사가 뭐 희망이라고 썼다고 해서 뭐 큰 불이익은 없다. 제가 외부 세계에서 봤을 때 만약에 떨어졌다. 그것은 의사, 자기 희망 진로를 의사라고 썼다라고 해서 불이익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담아낼 만한 자기 그릇이 안 되었던 것이겠죠. 자, 두 번째, 이 얘기도 지금 4년째 나오고 있는 얘기인데 인문이나 국제적인 성향을 보여주면은 조금 더 유심히 보겠다.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통합 선발한 이후로 계속 결과가 어땠냐를 보면은 이 반대로 가고 있죠. 이것도 어떤 외부 세계의 개입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떤 우수한 자연적인 성향을 가진 학생들이 뭐 최상위 고교인 이제 외대부에 지원을 하고 뭐 그 결과가 자연스럽게 이제 뭐 나온 것이라고 봐야지 뭐 외부 세계에 개입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것을 지금 이제 와서 이제 인문 국제 과정으로 이제 바꾸는 것을 고려하는 학생들도 실질적으로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뭐 그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얘기도 있었는데 학생이 작성했다고 보기 어려운 수준의 자소서에서는 공격적인 질문이 나올 수 있다고 했는데 자, 어렵다 싶다라는 것은 주관적인 어떤 느낌입니다. 그래서 요즘 유행어로 하면은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듯한데 오히려 좋다. 자, 공격적인 질문이 나와도 학생 자신이 잘 준비가 돼 있고 답변할 수 있다면 오히려 좋은 거 아닐까요? 자, 자소서를 일기장처럼 너무 쉬운 수준으로 쓰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질문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학생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세요. 분량조차도 채우기 어렵습니다. 답변 분량을. 쉽게 끝나겠죠. 면접 답변이. 그래서는 이제 자기의 우수성을 충분히 어필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자, 그리고 요것도 지금 학교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이제 기출 이제 면접 문항을 보면은 몇 년째 이제 가장 어려운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외부 세계에서 취합한 데이터 경험에 따르면은 많은 학생들이 몇 년째 실제 면접을 보고 나와서 하고 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생각보다 너무 쉬운 문제가 나와서 그러니까 외대부고 학교 설명에서 들었던 것보다 너무 쉬운 수준의 문제가 나와서 당황했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어려운 수준에 초점을 맞춰서 대답을 하되 자기가 받을 모든 질문이 이렇게 어려울 것이라고 지레 겁먹을 필요는 없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역대 경쟁률을 보시면은 지금 뭐 상향 추세였어요. 전국 일반만 보더라도. 그리고 이제 올해는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겠지만은 소폭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이상의 이유로 상승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 3대1? 근데 이제 뭐 3대1을 크게 상회할 거라고 보지는 않고 3대1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 정도로 경쟁률이 형성되지 않을까. 제가 현재에서 봤을 때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경쟁률에 너무 위축될 필요가 없고 자기가 정말 괜찮은 학생이라면 확신을 가지고 그 점을 면접에서 잘 어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집에서 연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전형 구조를 보시면 뭐 다들 아시겠지만 1단계에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다들 만점을 받고 오기 때문에 2단계에서 이제 60점을 이제 차지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뭐 약간 레드카펫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성적을 이제 국영수하고 다 올 A를 받아야 되는 학생 입장에서는 조금 힘들 수 있겠습니다만은 자, 그리고 원래는 이제 하나고처럼 서류에도 외대부고가 점수를 줬었습니다. 점수를 줬는데 4년쯤 전부터 이제 주지 않고 있죠. 왜 주지 않고 있느냐면 이제 그 자소서 점수가 높은 학생들이 실제로 이제 입학 후에 내신 성적에서 이제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럴 바에는 자소서 점수를 굳이 반영할 필요가 있겠냐라는 내부적인 합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자소서에 점수를 주고 있지 않다.
자, 크게 이제 4개 영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4개 영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보통 이제 2번과 3번은 이제 합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자기도 학습 영역을 조금 분량을 길게 가져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머지들은 사례 위주로 간략하게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학교 설명회에서 뭐 원론적인 얘기죠. 좋은 것들은 뭐냐? 동기와 과정에 드러나는 탐구 활동, 그리고 그룹 속에서 이제 협력심을 이제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그룹 속에서 자기가 기여한 활동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개성이 드러나는 활동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썼으면 좋겠다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쓰면 안 좋은 것은 기재배제 사항에 대해서는 워낙 많이들 아실 테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데, 왜 이제 학생들이 이제 탐구한 것을 쓰느냐면, 단순 교과 수준을 썼을 때는 쓸 얘기도 사실은 없어요. 뭐 오답 노트나 뭐 작성하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자칫 잘못하다가는 기재배제 사항에 해당되어서 탈락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이제 활동과 상관없는 꿈을 지원 동기나 입학 및 진로 계획에 쓸 필요는 없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나 보시면 3명입니다. 면접관은 3명인데, 물론 이제 가운데 앉은 사람이 이제 가장 직급이 높습니다. 책임자급 인물이 앉는데, 가운데 앉은 사람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해서 그 사람만 쳐다볼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굳이 비율을 따지기는 어렵겠지만, 뭐 6대 2대 2의 비율로 봐주는 것이 좋겠고, 대원칙은 이겁니다. 외대부고는 이제 추가 질문이 있잖아요. 추가 질문을 던진 평가자를 보고 답변해야지, 엉뚱한 사람을 보고 답변하면 안 좋겠죠. 그 점을 유념하시면 좋겠고, 최대 15분입니다. 면접방은 하나고, 공통 문항은 없습니다. 몇 년째 없고, 메인 개별 문항이 이제 3개인데 꼬리 질문은 아예 없을 수도 있고 뭐 10개까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학생에 따라 다릅니다. 또 면접방에 따라서도 다르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메인 문항당 답변 시간은 2에서 4분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총 3문제가 나오니까 메인 문항이. 예전에 이제 보통 어떤 학생들을 보면은 추가 질문 받기 싫다고 해서 5분을 채워서 연습을 하는 학생들도 봤는데, 자, 어떤 질문이 나올 줄 알려고 5분을 채워서 매번 연습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2분에서 4분 정도가 합리적이다. 그리고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단답형 답변이에요. 너무 짧으면 무엇을 가지고 그 학생의 어떤 우수성이라든가 잠재력을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2분에서 4분 정도를 답변하는 것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집에서 이제 연습을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답변이 너무 짧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경우에는 사례의 구체성이라든가 자기의 어떤 경험의 디테일을 더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훨씬 더 자기 개성이 드러나는 답변, 그리고 분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절대 중언부언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 점은 좋지 않다. 자, 메인 질문 문항지는 들어가면 이제 거꾸로 이제 인쇄되어서 덮여 있습니다. 이제 앉아서 이야기를 하면 이제 준비가 되면 그것을 이제 뒤집어서 읽고 답변을 해보라고 면접관들이 이제 리드 발언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면접장의 분위기를 주도하는 것은 면접관이 아닙니다. 면접장에서 가장 많은 말을 하게 될 지원자 본인이기 때문에 뭐 위축되거나 주눅들 필요 없이 당당하게 그 면접장의 분위기를 주도하면 되겠습니다. 평소 준비한 대로. 대면 면접이 기본이고요. 재작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비대면을 사상 최초로 시행을 했었는데 그 결과가 그다지 좋지 않았죠. 그래서 작년에 이제 대면으로 돌렸고 올해도 대면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실 것은 지금 엔데믹 상황이 공식화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팬데믹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면접도 마스크를 쓰고 가림막 뒤에서, 토명 가림막 뒤에서 면접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이제 만약에 연습을 한다면 마스크를 쓰고 연습을 하는 것이 좋겠고, 그냥 또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자면 마스크의 종류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그 덴탈 마스크라고 알려져 있는 것들은 호흡하기는 편하고 말하기는 편한데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말하는 걸 계속 보다 보면은 이 가운데 부분이 이제
금붕어처럼 뻐끔뻐끔 거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보다 보면 좀 우스꽝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덴탈 마스크보다는 KF 마스크는 또 호흡이 너무 버거울 수 있죠. 그래서 그 중간 정도인 AD 마스크 정도가 이제 대안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고. 조심할 게 있죠. 이거 이제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거 뭐 비겁한 변명일 것이고, 자 그러면 왜 우리가 보통 외대보고 이제 공개된 기출 면접 문항을 보면 어렵다고 생각을 하냐면 대부분 복합문이기 때문입니다. 단문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질문이 이제 하나인 것 같지만 답변해야 될 게 3개, 4개. 제가 몇 년 전에는 한 8개까지 한 문제에서 답변해야 될 사항이 있었던 것도 본 적이 있는데 그건 좀 너무 나간 거겠죠. 그리고 이제 이것을 그럼 어떻게 이제 답변을 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으냐. 질문을 바꿔서 따라해 주면서 내면 됩니다. 이따 한번 같이 해볼 텐데요. 그리고 쉬운 문제가 나올지 어려운 문제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어려운 수준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서 혀를 단련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이제 학교 쪽에서 이제 공개한 이제 기출 면접 문항인데요. 일단 문제를 딱 인쇄가 되어 있으니까 분석을 해보십시오. 내가 답변해야 될 게 이 문제에서 몇 개인지 제가 편의상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크게 4가지라고 볼 수 있죠. 장점, 단점, 그리고 장치, 단점 보완 장치, 그 다음에 이제 근거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당황하지 말고, 길잖아요, 문제가. 문제가 긴데 이 앞부분은 쓸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따라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해당 답변해야 될 부분만 딱 찍어서 답변하면 됩니다. 답변해야 될 게 4개니까 첫 문장에 모두 몇 번 나와야 될까요? 4번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보면, 자, 미술작품 비평을 문학작품 비평에 적용할 수 있는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연 설명할 것이 있다면 부연 설명을 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러이러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근거가 만약 하나라면 하나만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고 2가지 이상이라면 총 2가지 근거에 입각해서 이러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복습을 한번 더 해볼까요? 이것도 이제 역시 학교에서 공개한 것인데 이제 문제가 지금 너무 길죠. 너무 길어서 분석을 해보세요. 답변해야 될 게 몇 개가 있을지. 3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첫 문장을 내는 게 좋을까요? 네, 제가 젠트리피케이션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의 심화를 줄일 수 있는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근거를 이라고 전부 다 따라해서 바꿔서 내도 좋고, 아니면 요령껏 줄이는 것도 괜찮겠죠. 제가 그것을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근거는 무엇입니다. 또 부연 설명하고요. 다음 문제를 해결하러 이제 가면 되겠죠. 다음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자, 이러한 갈등의 심화를 줄이기 위해서 시행했던, 이게 너무 길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의 교육 정책에서 수정 보완되어야 할 것을 우선순위에 따라서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선순위에 따라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2번째 우선순위에 따라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답변을 하면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이 순서를 따라야지 문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지원자가 답변할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냥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자기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모르니까 당연히 평가자들도 좋은 평가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반드시 이런 순서를 따라서 당황하지 말고 답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2번째로 조심해야 될 것이 이런 겁니다. 요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외의 질문이 나와서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토론 동아리에 이 학생이 이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뒤가 이제 메인 컨텐츠인데 서두에 이제 이렇게 썼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실제 면접 질문은 메인 질문이 주택난 이외의 토론 동아리에서 토론해본 것을 좀 이야기해봐라, 소개해볼 수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야. 또 한 사례를 보면은, 자, 이를 활용한 엑스레이는 복잡한 과학 이론이 실생활에 활용되는 예로서
지적 호기심을 자극했다 이렇게 썼는데 그냥 이렇게 별 의미 없이 쓴 거겠죠. 그런데 여기서 콕 찍어서 콕 집어서 그 이외의 것, 엑스레이 이외의 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봐라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자소서에 최종 자소서에 작성한 개념이나 정의나 사례 등은 모두 답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끝까지 분석을 해보시고 만약 분석을 했는데 답변을 할 수 없다면 빼는 것이 옳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것을 답변할 수 있도록 자기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하지. 자소서에서 내가 이거 뭐 잘 답변을 못하겠다라고 해서 이것 빼고 저것 빼고 하다 보면은 자소서가 구멍이 숭숭숭 뚫린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겠죠. 그래서 집에서 자소서의 매 문장, 첫 문장부터 끝 문장까지 매 문장을 확장적으로 분석하면서 어떤 질문이 들어올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답변 준비를 연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죠? 플랜 B까지, 이게 이외의 것까지 한번 괴롭겠지만 준비를 해 두십시오.